그리고 이제 50대 이제 중반에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제가 아시는 분도 뭐 인생 끝난 것처럼 50대 중반인데 제가 보기엔 아직 한참인데 뭔가 이제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론 이제 없는 분들은 또 재취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50대 중반에 퇴직해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재취업이라는 의미 꼭 해야 될까요? 어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50대 중반쯤에 직장을 뭐 비자발적이든 아니면 자발적이든 간에 돈을 많이 모아놨다. 돈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인생 노후에 사는 데는 별로 걱정이 없다. 네. 이따가 모아놓은 돈에서 그냥 뺐으면 된다.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이게 노는 것도 정말 잘 놀 수 있는 사람은 뭐 계속 지겹지 않고 놀 수 있는 거겠지만 노는 것도 지겨워지거든요. 가끔 계속 하나만 하게 되면 지겨워집니다. 그것도. 50대 지금 현재 남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왔냐면 일에서 찾아왔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내 존재의 의미는 일로 가지고 그분들의 다 그 존재의 가치가 생겼고, 그 일을 그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풀어나가는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해내고 거기에서 성과를 갖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로 갖고 이제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들로 오랫동안 30년 동안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갑자기 책임도 없고 뭔가 해야 될 것도 없고 또 어떤 성취감을 느낄 만한 게 없다 그러면 네. 그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재미가 없고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실제로 많이 안 버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돈에 대한 게 뭐 큰 걱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에 재취업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되고 네. 꼭 돈에 대한 게 그렇게 니즈가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은 하셔서 본인에 대한 정체성도 계속 유지를 할 필요가 있으시고 네.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다른 사람들과의 그렇죠. 교류 그것 때문에라도 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이렇게 놀다 보면 노는 걸로는 물론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말고 좀 더 일을 해야지 좀 다이나믹하게 사람들도 사귀게 되고 그 관계들을 이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진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어도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그 연구 조사한 거를 봐도요. 일을 하는 노인이 일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8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해요. 특히 이제 이 남성은 평생이 또 일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을 이제 멈추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일은 경제적인 수입, 또 나의 정체성도 찾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도 형성해 가고, 또 약간 이렇게 긴장되게 사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일이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직장을 이제 찾는 것도 좋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내 직업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대 전후에 뭐 비자발적 퇴직을 하게 돼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도 해보셨지만 쉽지 않고 막막하잖아요. 이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50대 실직자인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50대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건데 그럼 50대 실직자인 자기 상황에 대한 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50대에서 실직을 하시는 분들, 뭐 40대보다는 50대 분들은 실직하실 때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 보통 임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임원에서 이제 실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됐다 하더라도 뭐 이거 지금 있는 회사보다 좀 작은 회사에 또 임원으로 가면 되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편하게 쉽게 재취업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게 거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몇 번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왜냐면 아니 거기 뭐 그 회사보다 있던 회사보다 작은 중소기업 회사들도 거기 다 직원들도 올라오고 있고 뭐 밑에 직원들도 있는데 그 직원들이 더 이제 승진해가지고 임원되고 하는 것이지 바깥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위에다가 다시 또 임원으로 이제 받기라고 하는 거는 거기 회사 대표님도 그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부담이죠. 어려운 일이죠. 부담이고. 그래서 이제 50대의 실직자라는 사실은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죠. 왜냐면 자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 기업체에서는 인사 담당들 또는 뭐 그 회사 대표님들이 그 50대 실직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머리 회전도 뭐 좀 안 될 것이고 또 몸도 건강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또 젊은 직원들하고 사이에서 융화가 될까 이분이? 그러겠네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이분이 이제 그 임원으로서 와가지고 여기 다시 임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니 그분들이 또 근데 그렇게 일을 잘할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급여는 또 많이 줘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그렇죠. 또 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결국은 그다지 인기가 없는 이제, 이제 저 구인자가 되겠죠. 네. 구직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정확히 자기도 인지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력서 한 줄을 쓰더라도 조금 더 그거를 감안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결국은 이 구인시장이죠. 구인시장에 자기를 재취업을 하게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은 홍보나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자기라는 상품을 이 50대 실직자인 자기 자신을 포장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장점, 단점이 있겠죠. 자, 네. 이제 아까는 이제 50대 실직자의 단점만 이야기했지만 네. 사실은 50대 실직자의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네. 지금의 50대들은 예전에 제가 뭐 대리 차장일 때 그때 그 50대 선배들이 보통 상무님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하고 지금 제 상무 시절의 50대들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제가 봐도 제 기억에도 그분들 할아버지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있었죠. 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굉장히 젊고 형이죠, 형. 그렇잖아요. 아직도 뭐 자전거 100km씩 탈 수 있는 제 체력들도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건강하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건강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회전이나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머리도 쓸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네. 실제로 50대 실직자들이 20, 30대 그 직원들에 비하면 갖고 있는 장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는 오랜 경험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노하우들, 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들, 또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필을 잘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걸 이제 뭐 이력서든 자기소개서든 아니면 연접할 때도 그런 걸 좀 어필하고, 네. 본인의 장점, 단점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그것들을 잘, 장점에 대한 것들을 어필하고 단점에 대한 것들은 이제 그거는 잘 방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 50대가 단점도 있지만 이제 분명히 장점도 있고 또 내가 이제 재취업 구직 활동을 할 때 회사 측에서 바라보는 이 50대에 대해서 나를 잘 어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 나 기억도 좀 떨어지고 체력도 좀 떨어지지만 아직 건강은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막 나 사이클도 일주일에 100km씩 탄다. 이 한 줄을 보면 이분 되게 건강하네. 그럼 저도 뽑는 입장에서 건강은 문제 없겠구나 생각 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은연중에 한다든가 또 난 아직도 열정도 있고 꿈도 있고 또 얼마든지 또 젊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일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모임에서도 나가서 그렇죠. 20대하고 많이 놀아봤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뭐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할 때 이런 부분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장점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그냥 막 이야기하기보다 일단 물론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쪽에서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에 대한 거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납득이 되도록. 예, 그게 이제 마케팅이 그런 건데 마케팅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마케팅은 내가 아무리 좋은 상품,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면 그거는 결국 실패를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케팅 할 때는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네. 소비자들이 어떤 상품을 니즈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파악해야 되듯이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취업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거를 막 이야기한다는 것보다 저쪽에서 어떤 인재를 원할까, 어떤 사람을 원할까, 만약에 50대인 실직자한테 나한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입장이 아닌 오너 입장에서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어떠기를 원할까를 그렇죠. 생각해 보면 다 그려지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게 자기소개서 또 면접 또 이력서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중년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재취업을 도와주는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일단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인 구직에 대한 정보들, 정보, 네. 이제 구인에 대한 정보들이겠죠. 네. 구인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또 실제로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하게는 이력서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면접 보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들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올려놓은 이제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워크넷이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워크넷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런 정보들이 다 있나요?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실직을 하신 분들은 다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거는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실제로 어디 직장 어디 회사들이 이제 구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그게 이제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모커넷이라고 하는 네. 정보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는 게 있어서 그거는 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맞네요. 어쨌든 이름은 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뭐 도움을 받을 수 그러면 있나요? 이제 거기 찾아가서 일자리에 대한 상담을 하는 거죠. 어떤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어떤 스펙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와 이제 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또 예, 어떤 그런 것도 준비를 있고, 해야 될지 뭐 그런 이런 것도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중년 인생 삼모작 패키지. 이 말이 어렵습니다. 네. 신중년 인생 삼모작 패키지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 가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가 지원을 하게 되면 네. 생애 설계 서비스 같은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장점, 단점도 네. 이제 뭐 MBTI 같은 건가요? MBTI 네.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당신 어떤 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하는 것들도 검사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전직에 대한 어떤 전직 스쿨 같은 전직 스쿨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적합한 것 같다. 그 각 직업들은 뭐 요새 뜨고 있는 직업들도 있고 뭐 그런 직업들에 대한 소개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시켜주고요. 필요하면 그런 이제 재취업을 위한 이제 충분한 교육 그렇죠. 과정도 있는 교육 거예요, 과정이 있는 거기가?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직업을 알선하기도 하고요. 알선하기도 하고 사후에 이제 모니터링도 해주고 이런 게 있었군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자기가 직업을 갖게 되는데 그 직업이 이전에 했던 직업과 좀 다른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또 그 길이 더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 다른 직업에 대한 것들을 훈련을 시켜줍니다. 트레이닝. 훈련까지요? 예, 그거는 이제 어디서 하냐면 직업훈련 포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업훈련 포탈이요? HRD 네트라고 해서 직업훈련 포탈이라는 데 들어가면 정부에서 해주는 직업훈련 과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어디 가서 받으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 오래 생활했지만 이제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은 그렇죠. 이런 데서 직업훈련을 그렇죠. 받아서 이제 다시 그렇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이 있으면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정비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3D 컴퓨터를 갖고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또 배울 수 있는 것이고 3D 프린터를 가지고 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은 한국 폴리텍 대학이라고 들어봤어요. 보시면 있을 겁니다. 한국 폴리텍 대학 같은 데서 지원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이 또 서울시 경우요? 구마다 이제 좀 있기도 한데 그런 데 가면 이제 무료로 직업 훈련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한 50%에서 80% 정도 그 정도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면 이제 어떤 직업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되게 하고 다양하게 또 많이 되어 있네요. 일자리를 이제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그 길을 수료하게 되면 그래요. 지금 이제 요 자세한 내용은 요 책에 이제 다 담겨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결론은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도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준 여러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이제 상황에 맞게끔 이제 선택해서 골라서 내가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뭐 꼭 정부에서 하는 이런 운영하는 그런 것들만 루트를 통할 건 아닌 거죠. 네. 이제 그게 정부에 대한 것들은 있고 네. 또 민간도 이제 있네. 뭐 민간도 많죠. 뭐 인크루트라든지 뭐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라든지 뭐 그런 당연히 이제 취업과 관계되는 네. 직업 구인 구직과 관계되는 사이트들도 들어가서 봐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아예 역지원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역지원이요? 역지원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면 그냥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다가 일을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담당자도 한번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중소기업들은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대기업들은 이제 뭐 딱 정해진 툴에 의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사원들을 뽑는다 이렇게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 중소기업들은 경력사원 같은 데 뽑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도 이제 수시로 또 그런
티오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미리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가 본인이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걸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력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원. 찾아뵙자라고 하고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이력서를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장에 그분들이 뭐 티오가 없어가지고 뽑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언젠가는 또 이분이 이제 인상이 깊었다고 하면 또 연락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 이제 중년들이 이제 실직 후에 이제 재취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재취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도 어렵고 또 한다 할지라도 수명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이 아닌 이제 직업, 평생 직업을 찾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또 뭐 자격증도 필요할 테고 선생님 보시기에 그래도 오랫동안 내가 직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추천할 만한 그 자격증 또 뭐 전망 어떤 자격증이 있을까요? 자격증이 뭐 몇천 가지가 될 겁니다. 아마 몇천 가지 될 건데 네. 그것도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네. 그 큐넷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큐넷이요? 큐넷에 들어가면 네. 국가기술 자격증 또 민간 국가 자격증. 전문 자격증 네. 그 다음에 민간 자격증 그렇게 네.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 그 국가 기술 자격증하고 국가 전문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큐넷 안에 들어가면 큐넷이에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자격들이 있고 이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들을 쳐야 되고 뭐 어떤 전망이다 뭐 이런까지 다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맞는 것들을 이제 고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50대들이 가질 만한 또는 50대들이 많이들 지원하는 또는 네. 획득하는 자격증들은 쭉 보면 있거든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있는데 보통 먼저 많이들 이야기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지게차 지게차. 네. 지게차 운전 기술 자격증 있고 기능에 대한 것들이 좀 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굴착기도 굴착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식 양식 같은 조리 기능사 네. 자격증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엄청 네, 많이 하시죠.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 또 보험중개사 네. 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뭐 주택관리사, 네. 경영지도사 또 뭐 최근에 숲해설가 네. 또 있고요. 숲해설가 요즘 인기죠. 이제 뭐 각각의 수입이나 전망에 대한 거는 조금 서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40, 50대 분들이 많이들 이제 뭐 직장 조직을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자격증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제 획득하는 취득하는 자격증들이 그런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자격증을 따든 간에 자격증을 따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하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취업을 아까 그 재취업을 할 때의 어떤 그런 기준이나 네. 그 재취업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인생 후반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자격증을 선택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많은 분들은 자격증을 선택하실 때 요새 많이들 따는 게 뭐지? 요새 수입이 많은 게 뭐지? 요새 뭐 어떤 걸 하면 좀 쉽게 딸 수 있지? 그걸로 기준 잡으시면 오래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공감합니다.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해가지고 바로 수입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자격증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진짜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할 수 있겠는가 설사 수입이 적더라도 라는 과정 그런 그 전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격증을 그 관련된 자격증을 고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격증을 따기 전에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도 뭐 민간 자격증이에요. 민간 자격증 중에 그런 게 많은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거예요. 안 되는 거 많죠. 전혀 네, 수입이 맞아요. 발생하지도 않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막 광고를 하길래 그걸 땄는데 어디 써주는 데도 없고 아무도 네. 불러주는 데도 없고 아무도 맞아요.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그 자격증이 딴 게 의미가 없고 자격증 따느라고 들였던 뭐 시간이나 돈 이런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자격증에 대한 전망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땄을 때 그 일에 대한 전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을 땄다고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그래도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뭔가 있는지를 먼저 짜라고 신경 쓰면 좋아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공인중개사를 하고 싶다. 나는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공인중개사 생각했지만 공인중개사 지금 얼마나 많이 포화 상태입니까? 그렇죠. 힘든 상태인데 그러면 또 공인중개사 딴다고 그래서 바로 사무실 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일이 보이고 이러지는 또 않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그 시간을 못 견디면 또 그냥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게 이제 되는 이런 거죠. 문제 생기니까 그러면 처음에
내 주변에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 아, 저 친구가 하고 있네? 그럼 그 친구한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공인자격증 따기 전에, 공인중개 자격증 따기 전에, 네. 야, 이거 전망이 어때? 그럼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혹시 내가 이거 따고 난 다음에 너한테 그렇게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이렇게 월급 안 줘도 되니까 와서 일 좀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봐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렇군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 이 자격증, 특히 이제 민간 자격증 이렇게 잡지책이나 신문에 보면 이것 그렇죠. 따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죠. 하는데 해결 하나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민간 자격증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그 잉클이라고 이제 인사이마 클래스 플랫폼인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이런 이제 지게차, 굴착기,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이제 이런 것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이 이거 이제 장단점 또 속으면 안 되는 것들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은 이제 하나의 이제 준비일 뿐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자격증, 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또 자신이 경험했던 거, 또 자신의 성향에 맞는 걸 이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걸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접 경험으로 실제로 했던 분들을 만나보고 이게 나한테 맞는지, 또 자격증을 따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내가 실제로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좀 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